구독, 좋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오후 3시에 정치 명중 백지원의 백발백중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요. 날씨와 함께 많은 분들 감기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다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슈되고 있는 게 러브버그의 등장인데, 사실 이 벌레가 파리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익충이냐 핵충이냐라는 논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이 개체 수가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특히나 뭐 네. 계양산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보니까 완전 끔찍할 그런 지경인데, 네. 구분짓을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음. 계양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참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나 하고 있고, 네. 그럼 본인은 음. 인내하고 네. 잘 견디고 계신지부터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불편해하느냐, 피해를 입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브버그 관련해서는요. 네. 그리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공직자가 국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게 러브버그가 또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 지금, 그래요? 네, 지금 영어로 러브버그 하는데 사실 파리의 일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보기가 좀 흉악한 게 아니라 두 마리가 붙어 다니다 보니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좀 징그럽달까요? 네. 그런 본능적으로 불쾌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 방제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련이 되고 있고, 국민들이 모쪼록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가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이제 환경론자라고까지 할 것도 없지만, 일부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 곤충의 생명이 뭐 소중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도 하시긴 하던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편의가 최우선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지금 여름 동안에 조치를 적절히 취해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게 이 벌레 같은 경우에는 네. 제일 심각한 피해를 입는 그 층이 어디냐면 서민층입니다. 네. 반지하 사시는 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음. 특히나 이제 좀 습하고 네. 덥고 네. 에어컨도 잘 못 쓰면서, 에어컨도 마음껏 못 쓰면서 네. 좀 환기조차 안 내는, 통풍도 안 되는 이런 층일수록 이 벌레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민들이 가장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러브버그라고 안 하셔도 중국산 털파리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정확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털파리의 일종이다, 중국산 벌레다라는 것 하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익충이라고 자꾸 가스라이팅하는 여러 보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굳이 그런 식으로 세뇌하려 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산이라는 걸 숨기지도 말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뭐 캐릭터를 만들어서 프로파간다를 하려고 하는 의도들도 좀 있던데요. 뭐 이게 스폰지밥처럼. 네, 서울시 소속 연구원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절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토픽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에 그리고 달려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언급을 채팅창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처럼, 네, 이 중국의 전승절 관련해서 중국이 네, 역제안을 한 겁니다. 네, 와라, 음, 이재명 대통령한테 와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 이재명 정부가 이제 한 달이 좀 지난 시점에서 네,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외교입니다. 네, 한미 외교, 뭐 여러 가지 외교에 있어서 나토 불참, G7에서의 그런 외교 참사 등등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만약 이 전승절만 쏙 참석을 해버린다면은 네. 이 소위 말하는 블루팀 진영에서는 우려하는 시각을 당연히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굉장히 핵심적인 시그널이 되겠죠. 이제 지금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중국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정부가 참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명확한 국제사회의 명확한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유신영 우방국들이 미국과 이제 유럽의 여러
여러 국가들이 함께 지금 연대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의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우방국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사실 표현을 하는 것이고 중국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제스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체성을 결정짓고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적인 정체성을 결정짓는 제스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중국 군 행사 아닙니까? 지금 군 관련 행사인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6월 25일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중공군이 군홧발로 우리나라 땅을 짓밟지 않았다면 영토 수복을 전부 다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많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중국의 다른 행사도 아니고 군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또 국제적으로도 안 좋은 시그널이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굴종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중국의 약간 속국 같은 모습, 중국을 굉장히 떠받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다 봤습니다만은 그것은 과거에 조선시대에서 중국을 사대했던 그들과도 다를 바가 없는 행태라고 보고요. 굉장히 구태한 가치관 속에 여전히 갇혀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종속성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외교를 계속해서 펼쳐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들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보다 더 악화된 안보관들, 악화된 외교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실용 외교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의 추진이었는데 G7에 가서도 그냥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본인의 정체성과 비슷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손영공이라는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손영공 출신을 만난다거나 인도 총리와 뭐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이런 장면들만 보여줬지 제대로 우리 우방국들과 어떠한 외교적인 성과를 거둔다거나 하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제 정세가 계속 혼란해지고 있던 와중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충돌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치 이스라엘이 원인이라는 듯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뉘앙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은 추진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의 다른 행사도 아니고 전승절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한미 동맹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이 원래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내한을 하기로 했는데 맞아요. 지금 취소를 해서 또 논란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희 사진 좀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 보이시죠? 하필이면은 원래 방한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루비오 장관이. 네. 근데 전승절 관련해서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에 방한 일정을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왜 루비오 장관이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 전승절 관련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에 방한하기로 했었던 것을 취소했을까? 이런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가뜩이나 지난 G7에서의 그 한미 정상회담 불발도 그렇고 대통령실이 그 당시에 좀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냥 종합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결국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니냐, 불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불참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 협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의 주장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겠다, 강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국과 일본을 지금 한 세트로 지금 묶어서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처는 보다 더 미흡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다만 지금 다음 주에 미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이 방한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미일 합참의장이 공동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미군의 주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에 대한 여러 가지 규모나 앞으로 우리가 군사협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계속해서 제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안보관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것도 그렇고 우리 대선 과정에서도 보셨겠지만 양안 전쟁이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지할 뿐만 아니라 뭐 쎄쎄하면 그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거나 그리고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1기 정부 때 이미 문재인 정부를 겪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재명 정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 과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훨씬 더 미흡한 모습을 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때는 어떻게든 유능한 척이라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려고 한다거나 이런 장면이라도 보였지만 지금은 그냥 대놓고 배제하고 있는 듯한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그게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앞으로 외교적인 성과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일단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이제 다음 주에 합참의장 회의를 하고 나면 그런 가닥이 첫 번째 가닥은 저는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도 이야 규모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한 번 더 나올 것이고 이 과정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조율을 잘 해나가면서 적정선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를 계속 지지해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한미동맹에 역행하는 주장들을 해왔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간첩 혐의를 받은 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쳐온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들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과 굉장히 밀접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이제 대통령은 공직 아닙니까? 민주당 당 대표가 아니라 공직에 올라섰기 때문에 국익을 위한 길을 선택을 해야 한다. 아무리 본인의 정체성이 친중 일변도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도 트럼프가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큰 핵심축이 될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이고 그 다음이 한미일 협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공고히 하고 앞으로 포인트를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에 이용당하는 짓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에 이용당하는 짓. 그러면 이번에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것도 뭔가 의도가 숨어 있다 보시나요? 그거는 의도가 숨어있지도 않고 노골적이죠. 우리 탄핵 정국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만나러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가서 이제 고개를 조아리는 굉장히 굴종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전승절은 지금 군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 전승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트로피처럼 과시하기 위함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 우리가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마치 한중 간의 군사적인 연대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위험해 보이는데요. 다만 우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전승절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도 다르고요. 박근혜 정부 때 전승절에 참석한 것을 저는 만약에 제가 참모였다면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벗어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승절 참석은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국민의힘이 조금 더 강력하게 펼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아무리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에 역행하고 있는 스탠스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의원 외교라는 방식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는 노력들을 또 우리 당이 좀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